네,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물어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용식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 이제 꽃다발 준비하고 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코로나에서 못 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딱 그 본인만 참석하라고 문자 안내 왔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 가서 임용식 했었었는데 부모님 오실 수 없었어요. 만약에 오실 수 있다. 싫어요. 저희 교육지원청은 따로 임용식을 그 교육청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무실에서 딱 요방만한 크기에서 선생님들 모여 계신데 저희 부모님 오셨으면 저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용식을 해본 사람으로서 안 오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서로 좋으니까요. 임용식 그렇게 거창한 행사가 아니에요. 거창한 행사 아니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에 그냥 애국가 한 번 부르고 이렇게 임명장 하나씩 주고 그대로 그냥 끝나고 특별히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임명장은 혹시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3월달에 받았는데 저는 이 임명장이 그냥 저희 추억을 보관하는 용도일 줄 알았는데 최근에 친구한테 한국교원연수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임명장을 인증을 하면은 내년까지 무료로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장 혹시 받으시면 거기 간직해 두셨다가 그런 이벤트 있으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임용식 그 교육지원청에 해서 그날 가서 직접 받아가지고 학교 갔었어요.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임명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임명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로 가서 뭐 본청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본청에서 또 많이 임명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명장 못 받았는데 하면요 학교에서 아마 꼭 챙겨 주시고요.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신규 연수를 이제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금방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연수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시간을 더 주지 않을까요? 네, 계속 재촉 문자가 오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충분히 계속 그래서 이거랑 되지 않을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네. 머리를 안 자르고 군입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욕먹고 결국엔 자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군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긴 가요. 선생님으로 가시긴 가요. 근데 욕먹고 연수도 무조건 듣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간을 늘리다든지 아니면요 장학사님이 아마 연락 오실 거예요. 아니면 발령받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 앉혀놓고 연수 듣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분 좋게 욕 안 먹고 거기 명단이 다 뜹니다. 이분이 몇 퍼센트 들었다는 게 쭉 다 뜨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들으셔야 되고요. 신규 연수 때 조금 그래도 듣다 보면 이거 도움이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좀 있죠. 그러면 내가 연수 들을 때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연수 끝난 다음에 다시 듣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건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들을 수는 없고 또 거기에서 항상 동영상 시작 부분에 이걸 캡처하거나 녹화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듣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메모를 좀 해놓거나 스크린샷을 살짝 해놔서 저만 보고 약간 그랬습니다. 연수 기간에만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연수가 끝나면은 다시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강주, 울산, 인천 이런 곳이면은 대략 한 중앙 가운데쯤 이렇게 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할 텐데 도단 아니면은 뭐 서울 이렇게 되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방을 구하는데 방을 언제 구하는 게 좋을까요? 발령을 아무래도 발표가 난 다음에 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고 그러면은 전세가 낫냐 월세가 낫느냐 모아놓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전세가 있지 네. 않을까. 계약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전세가 나은 것 같아요. 월세는 달달이 나가는 그 비용이 상당할 텐데 그리고 학교 주변이면 특히 서울은 기본 50부터 갈 텐데 베이직이 그러면 이제 저희 친구 생각하면 200 플러스 마이너스 건설에서 봤는데 50 까먹고 생활비 까먹고 하면 진짜 남을 게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다 가능하면 전세.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전세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서울에서 전세 구하려면 한 2억은 있으시면 되니까요.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전세가 좋긴 하지만 전세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주거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요 전월세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뭐 당연히 직방, 다방 이런 어플을 많이 활용들 하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발령도가 발표가 나면 학교와 집의 거리는 한 시간상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30분. 30분. 2, 30분. 네. 좀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또 교직원 공제에서도 대출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3월 2일 지나고 이제 첫 월급이 들어간 다음에야 이제 아마도 대출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전세로 이제 옮긴다 할 때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가 좋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요즘 좀 대출 이자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 중에는 임용을 빨리 되신 선생님들이 군 미필이셔서 임용을 먼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원적교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든지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2017년생인 선생님 계시는데요. 19년, 20년 이렇게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실근무로 5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실근무라고 하면은 군 생활 빼고 5년이라는. 네, 정말로 아이들 가르치는 딱 5년. 그래서 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8, 9분은요 원적교로 돌아오시는 것 같고요. 옮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면 TO가 줄어들어서 그 과목 TO가 줄어든 경우 아니면 뭐 피치 못할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학교로 옮기는 경우 뭐 지역으로 옮기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옮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오게 되신다는 점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투폰을 하느냐, 뭐 멀티 프로필 카톡을 운영을 하느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멀티프로필로 해서 이제 거기는 진짜 철저하게 직장으로서 뵙는 사람들 모두를 해당이 돼요. 급한 연락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투폰도 안 하고 멀티 프로필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성별이 남자이고 남자 교사기도 하고 애들이 남자 고등학생인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들 관심을 갖지 않는 네,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또 학부모님도 그렇게 밤늦게 연락하시는 일도 별로 없어서 저는 문제가 얼마 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이거나 아니면 성별이 다르거나 학교 급이 다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프라이버시나 내 개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랑톡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겁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핸드폰 2개 쓰시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폰 쓰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한테 제 번 노출 안 해도 되고 그건 업무용품이어서 일과 시간 이외에는 거의 저는 연락이 와서 항상 아침에 답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리고 또 상담은 중요한 내용 같은 거 녹음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용품 하나 만들어 놓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SNS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 번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계정을 공유하는 게 친구 맺기하는 게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원래 하시는 SNS 계정을 공유하는 건 정말 비추드리고요. 학교용 계정을 하나 더 파시는 건 추천드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사용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학생이랑 우리 선생님들하고만 친구 맺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 되고 또 친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학생이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자 친구 팔로우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는다. 저도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저는 학교용 계정으로 받아요. 학교용 가계정. 네. 다 섞고 있는 거야 지금 학생들 다 섞고 있는 거야. 네, 받는다 안 받는다. 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안 한다. 난 안 한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나 아니다. 저도 안 받아주고 안 한다고. 저도 안 받아주긴 합니다. 급여 통장 만들어야 하나요 별도로? 저는 별도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자기 이름으로 낸 통장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으니까요.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학교 너무 싫어요. 또는 이 학교 너무 멀어요. 라고 해서 다른 학교 정보는 언제 갈 수 있나요? 1년 차는 지나면 뭔가 비정기 대신 다 쓸 수 있다고. 1년 하시면은 네,
비정기 정보 쓰실 수는 있어요. 정보에 관련된 공문은 12월 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비정기 정보를 쓰실 수는 있대. 또 학교는 처음에 너무 싫은데 한 1년 다니다 보면 또 적응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의 또 매력이 또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발령료가 발표가 이제 뭐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이제 되잖아요. 그럼 다음 날, 자, 뭘 해야 될까요?